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US 텍세이션 과목이고요. 사용하게 되는 교재, 주교재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있습니다. 텍스 1, 2 때 모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규 과목 중에 레귤레이션 있잖아요. 법규 과목. 그때도 이 두 개를 다 써먹지만, 사용하지만, 이 선택 과목 중에서 Tax Compliance and Planning 과목, TCP, Tax Compliance, 조세 수능 및 Tax Planning, 절세 계획 과목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요거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하고는 좀 달리 Regulation Tax하고 TCP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좀 시험 출제 포커스 어떤 출제 경향은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요. 다 과목과는 달리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US 텍스 과목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귤레이션하고 그다음에 TCP 때 이 주교재랑 문제집을 동시에 다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 그러면은 효율적인 어떤 정리 하기가 좀 뭐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원 자료실에, 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다가 교재를 보면 이제 목차가 있거든요. 그 테이블 오브 컨텐츠 잠깐 보시게 될 텐데 그 내용을 핸드아웃으로 올려드려서 요 주제들은 뭐 레귤레이션 주제입니다. 또 이 주제들은 또 TCP 주제입니다. 그렇게 다 구분해드렸고요. 파일을 다 올려드렸고 문제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번호 지금 이 문제집에 뭐 레귤레이션 문제 그 다음에 TCP 문제가 다 섞여 있는데 문제 번호에 따라서 이거는 레귤레이션에 해당하는 뭐 문제입니다. 또 TCP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다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서 자료실에 파일을 올려드렸다.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이름은 뭐 교재 맨 앞에 있네요. 박훈. 그리고 저의 양력은 교재 맨 뒷부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3페이지, 교재 3페이지를 펴보시면 3페이지 간단한 머리말이 좀 있는데요. 맨 첫 번째 줄 1999년 나와있죠. 이때부터 USCPA 강의를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교재 5페이지 테이블 오브 컨텐츠 말씀드렸던 목차 나와있고 요게 이제 막 중복이 돼요. 레귤레이션 텍스하고 TCP 텍스랑.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지금 레귤레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레귤레이션 과목 준비 목적상의 이 US 텍세이션 내용만을 정리를 쭉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는 이 TCP를 위한 내용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맞는다. 그렇다면 이제 뭐 TCP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현재 가학부 실무를 하실 분들은 특히나 뭐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TCP를 선택하신다면 뭐 회계가 기본으로 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챕터 1을 보시면 Individuals 개인 소득세법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엔 챕터 2 Property Transactions 자산거래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넘겨보시면 챕터 3 Corporation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챕터 1과 2를 US Taxation 1 시간에 커버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레귤레이션과 관련된 레귤레이션 과목 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챕터 1과 2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 Taxation 1 시간에 정리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Taxation 2 이제 과목 들어가서는 6페이지 지금 보시는 대로 챕터 3 이 챕터 3 Corporations 이게 이제 법인세법입니다. 법인세법. 그 다음에 챕터 4 아래쪽에 Partnerships 동업기업 과세제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챕터 5 S Corporations 우리가 코퍼레이션이 이제 주식회사 법인인데요. 법률적 형태가 법인인데 미국은요.
그 챕터 3의 corporations와 챕터 5의 S corporations라는 이러한 이 법인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챕터 3에서 보시게 되는 corporations는 뭐 조금 더 이제 그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C corpor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S corporation 아닌 나머지 이제 corporation들은 C corporation이라고 부르는데 챕터 3에서 정리하는 내용은 C corporation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들,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회사들에 대한 세제를 세금 제도를 정리한다. 챕터 3를 통해서는 챕터 5에서 이제 정리하게 되는 법인세법은요. 이거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는 법인들이 있어요. 중소기업들, 조그마한 회사들 법인세 부담 없이 주식회사 형태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사업 형태 S법인이라는 사업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S법인에 대한 세제도 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6의 이제 gift and estate, gift tax, 뭐 estate tax에서 gift tax 하면 이제 증여세, 그 다음에 estate tax 하면 상속세. 그런데 이게 연방 상증세제는요, TCP에서만 출제가 돼서 레귤레이션 텍스 쪽에서는 안 다룰 거예요. 이제 레귤레이션 쪽에서 다루는 이제 챕터 6 내용은 5절에 있는 exempt organizations, tax exempt organization이라고 부르고요. 면세단체, 비영리단체들, 비영리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해서 인컴 텍스 납세 의무가 없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면세단체 세제를 정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컴 텍스 리턴 프리페어러스. 여기가 이제 이 분야가 처음이신 분들 이제 용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컴 하면 안으로 들어온다. 이 소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벌어들인 소득이라는 의미를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텍스가 이제 세금이고요. 인컴, 소득, 텍스, 세금, 리턴. 여기서 그 리턴이 의미하는 바는 신고서입니다. 신고서. 그러니까 이제 인컴 텍스 리턴하면 이제 뭐 이 소득세 신고서가 될 수도 있고 법인세 신고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개인들은 소득세, 뭐 법인은 법인세 이렇게 뭐 줄여 부르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뭐 개인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는 그냥 줄여서 소득세, 법인 소득세는 줄여서 그냥 법인세. 다 소득세제들이에요. 인컴 텍스 제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컴 텍스 리턴을 프레퍼레이션 하는 자들, 프리페어러라 부르고요. 대리인들, 세무 대리인들의 어떤 직무 규정을 정리를 하시게 돼요. 레귤레이션 텍스 2 시간에. 그와 더불어 밑에 이제 어펜딕스 있죠? 사큘라 넘버 230라는 이제 미 재무부의 공람이라는 규정집이 또 있어요. 그 내용도 지금 레귤레이션 텍스 2 시간에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3, 4, 5, and 6 요 내용은 이제 US 텍스 2 시간에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9페이지부터 챕터 1부터 이 시간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뭐 시험 제도야 뭐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익히 뭐 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그다음에 이 학원 홈페이지에도 이미 다 잘 정리가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 세제는 시험 그 제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넘겨보시면 11페이지 보시면 양식 하나를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명한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폼 넘버가 좌측 상단에 1040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폼 넘버 바로 옆에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Department, 그래서 연방 재무부를 말하고 그 재무부 산하에 Internal Revenue Service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Internal Revenue Service, 줄여서 IRS, 미 연방 국세청입니다. 연방 국세청. 그리고 제목이요. 이게 지금 소득세 신고서인데요. 개인 소득세 신고서예요. 제목이 지금 United States, 미 연방 individual, 개인, 인컴, 소득, 텍스, 세금, 리턴 신고서. 그리고 규정 연도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이제 세제는요, 연방세제입니다. 연방세제예요. 그래서 세법, 그 다음에 뭐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책
앞에 맨 제목도 말이죠. 책 표지에 보시면 Federal Taxation이라고 되어 있죠. Federal Taxation. 그래서 미국은 이제 연방세제 있고 뭐 우리나라 국세, 지방세 있듯이 미국도 연방세가 있고 그 다음에 주세, 스테이트 텍스 부분 있고 또 로컬 텍스, 지방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CPA 시험 이제 준비 목적상 정리해야 되는 이제 세제는 바로 연방세제입니다. 미 50개 주 그리고 미국령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이 연방세법 또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본적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테이트 텍세이션 부분은요, 이제 지방세제는 그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 지역별로 또 주별로. 그래서 그 부분은 시험 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Federal Taxation 부분을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세금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이제 제목도 미 연방, 즉 United States 이가 붙죠.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서. 그리고 이제 규정 용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는 소득세 신고서 양식이 2024년 규석분이거든요. 2024년 거. 그래서 그거를, 문제집 229페이지 넣어드렸어요. 문제집 229페이지, 그리고 230페이지. 규속문도가 달라졌죠. 문제집 229페이지 맨 위를 보면 2024년 규속분을 이 신고서 양식을 통해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폼을 여러분들은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는데, 방금 그 위에서 1040 옆에 Internal Revenue Service가 있지 않습니까? IRS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irs.gov 사이트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 보셔야 돼요. 연방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각종 신고 양식, 또 신고 양식별 작성 요령집, 또 각종 국세청 발간물 전부 무료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 들어가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 들어가서 윈도우에다가 검색창에다가 이 폼 넘버, 소득세 신고서 폼 넘버인 1040를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시면 1040 PDF 파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액세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이게 지금 2페이지짜리거든요. 개인 소득세 신고서 양식이 페이지 1과 페이지 2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 지금 신고 양식이.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옆에 이제 뭐 태블릿에 넣으시든 아니면 출력을 해서 옆에 놓고 보시든 아니면 그냥 문제집 뒤에 넣어드렸으니까 이 문제집을 보시면서 지금 어디쯤 정리를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기억에도 오래 남고 또 전체적인 소득세 산출 구조를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문제집 갖고 한번 볼게요. 개략적인 이제 소득세 산출 구조, 단순 산출 구조부터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강의 스타일은 일단 큰 뼈대를 먼저 갖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을 붙여드리는,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강의를 제가 강의하는 과목들은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이론 내용이랄지 또 개념 정리하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이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해도를 높여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뼈대를 보시자고요. 개인소득세 산출 구조 문제집 229페이지 2024년 규속분 소득세 신고서 양식. 지금은 미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 양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전체적인 단순한 산출 구조가 이렇구나까지만 오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성공이에요. 그래서 문제 229페이지에 1040 보시면요. 1040 보시면 이 좌측에 지금 뭐 납세자 성명, your first name and middle initial, 그 다음에 last name, 그래서 이름, 성,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 입력하는 란이 있고요. 사회보장번호,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 if joint return, joint return이라는 표현, 이게 이제 부부 합산 신고서의 표현이고요. 미국은 법적 부부가 하나의 1040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각자의 1040를 통해서 개별 신고 납부도 가능해요. 이제 부부 이제 합의하에 이제 우리는 같이 신고합시다. 그게 더 절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텍스 세이빙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따로따로 신고합시다. 절세고 뭐고 우리 각자 뭐 재산관리 소득 또 세금관리 따로따로 합시다. 뭐 그러기를 원하는 부부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1040가 joint return이라면 합산 신고서라면 즉 두 부부가 하나의 1040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배우자 뭐 지금 이름 또 성 그다음에 또 소셜 넘버 사회보장 번호 입력하는 난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부부가 따로따로 신고하면 각자가 그냥 각자 1040에 위에 your first name and middle initial, last name, social security number 이렇게 각자가 각자의 1040에 입력을 해서 신고 납부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용어 하나 말씀드릴까? 2024년 이게 2024다. 귀속연도가 2024다. 2024년을 우리가 텍스 이어 내지는 텍서블 이어 이렇게 불러요. 과세년도 이렇게 텍스 이어 그다음에 텍서블 이어. 1월 1일이 개인들은 개시일 과세년도 개시일이라고 부르고 12월 31일을 종료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료일. 그러면 1년분 소득을요. 1년분 소득을 2025년 올해죠. 올해 4월 15일까지 2024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가 완료가 돼야 돼요.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미국의 경우는 다음 연도 4월 15일이에요. 공휴일이면 next business day, 영업일이 그 해만큼은 이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요 정도에서 발표가 돼요. 올해는 뭐 1월 말이면 1월 말 뭐 며칠부터 요 4월 15일 날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이른바 텍스 시즌입니다.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원칙 4월 15일 날까지 신고 납부가 완료가 돼야 돼요. 이 4월 15일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리지널 듀 데이트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여태까지는 신고 납부 끝내라 이거예요. 오리지널 데이트 1년분 잘 계산해가지고 2025년 오리지널 듀 데이트인 4월 15일 날까지 텍스 시즌 내에서 신고 납부 완료하세요. 용어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신고 양식으로 가서 홈 애드레스 적는 난 있네요. 주소 입력하는 난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보면 이제 파일링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죠. 왼편에 볼드체로 파일링 스테이터스 그 신고 지위라는 이제 이 부분이고 싱글 그 다음에 뭐 married filing jointly 또 married filing separately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head of household 그 다음에 qualifying surviving spouse라는 파일링 스테이터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그 시민들 미국 국민들은 이 2024년도에 이 본인의 상황을 판단하여 이 5개 신고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싱글은 뭐 단독 신고지라 해서 그냥 혼자 뭐 벌어서 혼자 사는 거예요. 누구를 뭐 부양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싱글이라는 신고지 박스에 체크하면 돼요. Married filing jointly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joint return 신고자들, 합산 신고자들. Married 기혼자들이죠, 부부죠, 법적 부부예요. 근데요, filing 이제 filing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할 건데 제출의 의미입니다. 제출. 그래서 기혼자들이요, 부부들이요, 법적 부부들이 파일링을 할 때, 이 1040을 제출할 때 조인트리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합산 신고지 박스 체크하면 돼요. 우리 부부는요, separately로 신고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red filing separately 박스에 체크하면 돼요. 부부 개별 신고 지위입니다. 오른쪽에 head of household는 세대 주였어요. 법적 혼인 상태, 이제 과세도 종료일 기준이거든요. 이 날짜 기준인데 12월 31일을 tax year end라고 불러요. year end, next year end. 12월 31일 현재 이제 시점을 갖고 판단을 해요. married냐 아니면 싱글이냐 아니면 head of household냐. 그러니까 지금 법적 혼인 상태가 12월 31일 날 법적 혼인 상태라면 married filing jointly or separately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혼 안 했다.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니다. 종료일 현재. 근데 그 2024년 동안 누군가를 부양했었다. 생활비도 대주고 서포트를 했다. 그래서 내가 헤드였다. 하우스홀드의 헤드였다. 그러면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라는 파일링 스테이터스를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qualifying. 이제 우리 쪽에서 또 qualifying, qualified 이런 이제 표현이 자주 등장할 건데 US tax 목적상의 qualifying, qualified의 의미는 주로 적격의 요건을 갖춘 그런 이제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surviving spouse래요.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언제?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야. 올해 이전에 사망을 했는데, 근데 요건을 충족하는 생존 배우자여서 이 qualifying한 자로서 surviving spouse라는 이런 qualifying surviving spouse라는 filing status로 이렇게 신고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이런 신고 지위 아까 잠깐 2024년이면 2024년도 동안에 이 신고하는 지금 텍스를 페이하는 텍스페이어라고 부릅니다. 납세자들을 텍스페이어. 이 자의 상황에 따라 이 5개 신고 지위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자 교재 3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교재 30페이지 아래쪽 보시면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사람이 2024년도에 처했던 상황을 고려해서 세 부담을 달리 지금 세 부담을 달리 제기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취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3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 보이시잖아요. 이게 개인 소득세율 구간이에요. 개인 소득세율 구간. 그래서 이 7구간으로 총 지금 나눠놓고 있고요. 소득세율 구간을 7구간. 그래서 이제 맨 밑에서부터 채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 흰색 화살표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많아요. 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지금 많아. 위쪽까지 37% 구간까지 차 올라 있죠. 근데 오른쪽 조그마한 화살표, 흰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소득이 많지 않아요. 최종 소득세 계산 목적상의 소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 납세자의 경우에는 지금 소위 이른바 과표 구간 텍스 브래킷이라고 부르는데 이 맨 아래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어요. 그러니까 넣을 것 넣고 뺄 것 다 뺀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텍스서블한 과세 대상인 인컴이 10% 구간에만 있어요. 그 초과하는 과세 대상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맨 아래 구간에 해당하는 그 소위 텍서블한 인컴, 우리나라는 이제 과세 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부르는데 세율 적용 직전의 그 인컴 소득을 맨 오른쪽 사람 그 흰색에 해당하는 텍서블 인컴의 10%만 소득세를 내면 돼요. 10%. 그 맨 오른쪽에 흰색 화살표 그 텍서블 인컴 곱하기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컴 텍스로 납부하면 돼요. 근데 왼쪽 화살표 인자는요. 지금 10% 그 구간도 있고 그 위에 12%, 22, 24, 32, 35, 37 구간까지 차 있어요. 왜냐면 이 각각의 과표 구간에 해당하는 텍서블 인컴에 대한 세율은 달라져요. 맨 밑에 구간에 해당하는 텍서블 인컴은 10%가 소득세야. 그 윗 구간에 해당하는 텍서블 인컴은 12%가 소득세야. 맨 윗 구간은 100중 37이 세금이에요. 100중 37%가 소득세입니다. 소위 이른바 이제 이게 뭐예요? 초과 누진세율 구조라 해서 소득이 많은 자는 세금 부담도 더 많이 지세요.
라는 그런 이제 취지의 이 누진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아까 5개 파일링 스테이터스를 잠깐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각의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이 각 과표 구간의 이 시작 금액과 끝 금액을 달리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taxable income 금액이 있는 납세자라도 뭐 예를 들어 qualifying surviving spouse하고 head of household 그들의 이 각 과표 이 지금 구간 정해놓은 그 레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taxable income을 갖고 있어도 누구는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적용을 받게 되고 누구는 더 낮은 세율 구간에 적용을 받게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의 이 해의 과세 대상 연도의 상황에 맞춘 과세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파일링 스테이터스를 그렇게 5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그러면 문제집이 229페이지 갈게요. 그리고 뭐 생각이 나서 지금 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이는데, 대부분은 보니까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네, 보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목적상 어떤 궁금한 사항들은 나중에 가면은 대부분은 다 해결이 돼요. 뭐 아주 좀 고난도의 뭐 그런 이제 뭐 시뮬레이션 문제랄지 뭐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궁금한 점 뭐 그런 것들은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궁금증은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좀 어떤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하시지 않기를 좀 저는 권해드려요.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스타일이 전부 이렇게 다 이해하고 정리하고 자기 것으로 거의 소화를 시키고 이 다음 내용을 정리하시는 그런 이제 스타일의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 USCPA 시험은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미국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CPA 시험이에요. 때문에 이게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내용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시험이다, 자격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은 누군가한테 이제 뭐 권유도 받고, 여러분들이 직접 뭐 알아보시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이 자리에 지금 뭐 계실 수 있는데요. 그 옆에서 혹시 권유해 주시는 지인분들은 이거 할만해, 쉬어,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네, 그분들도 처음에는 또 그분들의 이제 지인들한테 그런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시작을 했겠죠. 근데 막상 하시다 보면은, 이게 보통 만만한 시험은 아니구나, 어려운 시험이구나, 시험 뭐 준비 기간이 좀 긴, 그러한 이 자격 시험이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게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스케줄, 뭐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가장 최적의 시점에 완전 합격을 하겠다라고 스케줄링을 하셔서 공부를 하실 필요성이 좀 있고요. 질질 끌어서는 절대 안 되는 시험입니다. 대신에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CPA 시험에 비해서 미국 CPA 시험이 좀 정직한 시험이긴 해요. 한 만큼 결과는 나오거든요. 공부한 만큼, 시간을 투입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우리나라 뭐 CPA 시험은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운이 좀 더 따르는 시험인데, 우리나라 시험은, 미국은 운이 그닥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 시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운이 많이 필요한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어떤 커리어를 갖고 어떤 지금 뭐 전공을 했는지와 불문하고 나이, 연령 불문하고 하면, 중간에 중단만 안 하면 언젠가는 그 합격의 기쁨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중단만 안 하면 돼. 중단만.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시면 된다. 대신에 너무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쉽게 지칠 것이다. 그렇게 공부하시지 말고 처음에 이제 쭉 뭐 수강하면서 이해가 바로바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요. 이해가 되는 건 뭐 받아들이고 안 되는 것은 뭐 좀 해결해 보려고 뭐 노력은 해보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특히나 지금 학생분이든 또 직장인분이든 시간을 짜내서 이 지금 공부들을 대부분 하실 텐데 이게 이 시간 내기가 지금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리뷰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것도 힘들 거고 수강만 하러 나오는 것조차도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뭐 이해가 되는 거든 안 되는 거든 그냥 물 흐르듯이 쭉 들으세요. 그리고 저는 항상 모든 그 과목을 다 수강하시고 전략적으로 지금 뭐 2과목이든 3과목이든 4과목이든 그렇게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세요라고 권해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과목 수강도 안 했는데 그냥 본인은 이제 뭐 회계 전공했다, 회계 경력이 많다, 아니면 이제 FAR 과목만, Financial Accounting Reporting 과목 그것만 두가라고 해갖고 그거 가갖고 톡 떨어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하고 다 유전인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까지 모두 다 전체 과목들을 수강하시면 이 큰 그림이 보일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 범위에 이런 정도 수준의 출제를 하는구나 라고 기출문제 같은 거 이제 같이 풀고 하다 보면은 그런 큰 그림이 보이실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략적으로 2과목, 3과목, 4과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한 과목만 뭐 냅다 정리해가지고 가서 시험 보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74점 맞고 떨어질 거를 다른 과목 다 수강하고 뭐 다른 과목을 깊게 지금 정리 안 했다 할지라도 1, 2점은 그냥 타 과목 공부한 내용 때문에, 수강했던 내용 때문에 얻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74점 맞고 떨어질 걸 75점 맞고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목을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과목수, 지금 과목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방향으로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마구마구 또 필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필기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다 용어 익숙해지실 거고 다 여러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이제 저쪽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일이 지금 필기를 하실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그 정도만 보시자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지 229페이지에 1040 페이지 1 뭐 디지털 애셋, 가상자산 얘기가 좀 나와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공제 제도라는 거고요. 스탠다드 디덕션. 그 다음에 디펜던츠란 있죠. 디펜던츠, 이게 부양가족의 의미입니다. 부양가족. 그래서 부양가족의 뭐 first name, last name, 뭐 social number, 그 다음에 relationship to 관계, 그래서 부모, 뭐 자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이제 인컴 섹션이라는 게 보이죠. 인컴. 소득 섹션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이 납세자가, 이 텍스페이어가 벌어들인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소득은 다 이 안에 신고 들어가줘야 돼요. 이 인컴 섹션에 다 신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제 소득도 유형이 있겠죠? 그래서 1번 라인은 뭐 ABCD 쭉 있는데요. 1번 라인은 근로소득 신고하는 라인입니다. 근로소득. 일에서 번 근로소득. 회사원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서 2번 라인. 텍스 이그젠트라는 것은 비과세 대상의 의미인데요. 인트레스트. 비과세 대상, 인트레스트는 이제 이자소득의 의미고, 여기서는 이자소득. 그래서 비과세 대상 이자소득은 이 A셀로 신고하시고, 이 과세 대상 이자소득은 이 B셀로 신고하세요. 이 B 오른쪽으로 가면 taxable amount 있죠? taxable interest income을 신고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과세 대상 소득은 이 신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자소득만큼은, 비과세 대상 이자소득만큼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의 계산에 있어 영향을 주는 금액이어서 정보신고 차원에서 지금 이 A셀을 통해서 신고하라는 것 뿐이고요. 이 A셀로 신고되는 이자소득 자체는 이자소득세 안 내요. 뭐 그런 얘기도 앞으로 해드릴 거고. 3번 라인에 qualified dividends, qualified 또 나왔네.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dividends는 배당소득입니다. 그래서 주식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익 배당을. 그래서 적격 배당금 신고하고, 그 중에 ordinary한 dividends,
뭐 3B셀로 신고하라. 통상적인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 대상인 배당소득. 그 다음에 4번 라인에 IRA distributions. IRA라는 것은 이제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얼만데, 디스트리뷰션 받은 게 얼만데, 그 중에 택서블한 어마운트가 얼마예요? 오른쪽에. 개인연금 소득 신고하는 라인이고, 5번 라인은 pensions and annuities. 이거는 퇴직연금 소득 신고하는 라인입니다. 퇴직연금 소득. 2024년도에 혹시 퇴직연금 받았으면, 여기다 신고하세요. 그 다음에 6번 라인이 social security benefits. 이게 사회보장연금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연금 수급액이에요. 정부로부터 받는 국민연금. 그래서 국민연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연금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라인이 capital gain or loss attached schedule D. 캐피탈 게인하면 자본소득, 금융소득. 그래서 주식투자가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주식투자.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해서 팔았다 올해 차익을 실현시켰다. 그럼 캐피탈 게인 인컴이 생긴 거예요. 금융소득이 생긴 거예요. 자본소득이 생긴 거예요. 자본소득세 내야 돼요. 미국은 자본소득세 내야 돼. 그 다음에 캐피탈 로스는 이제 자본 손실, 투자 손실,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이 가장 대표적인 캐피탈 로스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디테일한 내역은 뒤에 스케줄을 첨부하세요. 그렇죠? 스케줄 D if required. 필요한 경우, 요구되어지는 경우 스케줄 D를 뒤에 첨부하세요. 그러는데 디테일을 신고하는 부수적인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 라인에 additional income은 스케줄 1에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스케줄 1에 라인 10에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건 이따가 뭐 스케줄 1도 잠깐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9번 라인을 보시면 문제집 229페이지 이 하단에 9번 라인을 보시면 라인 9을 보시면 add 더하세요. 합산하세요. lines 1Z 그 다음에 뭐 2B, 3B 쭉쭉쭉 다 더한 금액이 this is your total income이라고 나와있죠. this is your total income. 이게 당신의 2024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과세대상 총소득입니다의 의미입니다. 총소득. 다 더해서 연간 벌어들인 과세대상 총소득을 지금 입력하는, 뭐, 물론 이제 특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에 게 자동적으로 쭉쭉쭉 하면 다 이제, 합산액이 저절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9번 라인이 total income. 우리는 용어 좀 바꿀게요. 그로스 인컴으로 좀 용어를 토탈을 그로스로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본 거를 한 줄로 표시하면 그로스 인컴이에요. 그로스의 총 소득, 연간 총 소득, 줄여서 GI라고 앞으로 자주 부를 겁니다. 과세대상 연간 총소득 2024년도 동안에 벌어들인 과세대상 총소득 금액인 거예요. total income, gross income. 그 다음에 10번 라인 보시면 adjustments to income from schedule 1 line 26 그렇게 나와있죠. schedule 1이라는 부표가 있어요. 예, 그것도 역시 irs.gov 사이트에서 얼마든지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PDF 파일 231페이지에 좀 넣어드렸어요. 231페이지 간혹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게 2024년 양식이면 이미 지나가 버린 년도 양식 아닙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현재 그러니까 올해 2025년 4월 15일 날까지 신고해야 되는 소득은 2024년 거 소득이에요. 2024년 거 소득. 이때부터 요쯤에서 이제 쭉쭉쭉 이제 2024년 거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그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느낌이 있으실 텐데 작년 거 정산하는 거야. 내가 미리 소득세 낸 게 얼마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소득세 이제 납세를 얼마나 해야 되는 최종 산출세액 대비 미리 낸 게 많냐 적냐에 따라서 많으면 13월에 월급이라는 이제 연말정산에 따른 금액을 받는 거고 결국은 본인이 낸 세금 도로 받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덜 냈으면 더 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최근 양식 2024년 양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2024년 양식.
그래서 우리는 2024년 기준의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리하시게 되는 거예요. 2024년 기준. 뭐 특히 우리나라 또 이쪽 관련 시험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매년 바뀌는 어떤 그 법규 내용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미국 특히 CPA 시험은요. US CPA 시험은 매년 바뀌는 금액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해 하지 않아요. 출제위원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해력이랄지 응용력이랄지 그런 것들을 주로 테스트를 하지 암기 테스트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 반영을 해가지고 매년 조금씩 이렇게 증액 조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금액을.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시험 그 응시자들이. 그런 거 절대 테스트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CPA 시험 그래요. 그래서 이해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얘는 왜 과세 대상 소득이지? 얘는 왜 비과세를 인정해주지? 얘는 왜 그 소득 공제라는 걸 허용해주지? 왜 얘는 안 해줄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시면서 이해 위주의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연적으로 응용력도 생기게 됩니다. 외우실 필요 절대 없다. 그 시간 낭비예요. 문제집 231페이지 보시면 부표 스케줄 1이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제목이 Additional Income, 추가 소득 및 Adjustment to Income, 소득에 대한 조정, 이게 우선 공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Adjustment to Income. 그래서 Part 1의 Additional Income.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 신고서 양식이 알랑 페이지 1과 2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1년분 소득 신고를 하는데 1년분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기 위한 양식인데 왜 페이지가 2페이지밖에 안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어떤 미국 국민들은 그 2페이지, 페이지 1, 페이지 2 플러스 뒤에 스케줄 몇 개 붙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통계상 신고 지금 건수가 많은 것들은 페이지 1과 2에 다 집어넣어놓고 신고 건수가 거의 없거나 적은 거는 다 부표로 빼버렸어요. 뒤에 스케줄 같은 혹은 다른 다른 양식으로 다 빼버린 거죠. 그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들만 그 스케줄이나 폼을 통해서 뒤에 첨부해서 신고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페이지 1과 2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소득 1040 아까 페이지 1에서 우리 인컴 섹션에서 잠깐 소득의 유형들을 좀 봤는데 거기에 없는 소득 유형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1040 페이지 1의 인컴 섹션에 없는 소득의 유형들도 있단 말이죠. 그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스케줄 1을 통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케줄 1의 파트 1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해주면 돼요. 하나만 볼까요? 하나만 본다면 파트 1의 문제지 230페이지의 스케줄 1의 파트 1 어디셔널 인컴 그래서 부가적 소득 중에서 3번 라인 보시면 비즈니스 인컴으로서 어태치 스케줄 C 보이죠? 비즈니스 인컴 여기서 의미하는 비즈니스 인컴은 개인 사업 소득입니다. 개인 사업 소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CPA 시험 합격하시고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렇게 CPA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실력을 좀 쌓고 나는 개인 회계 세무사무소를 운영할 거야 라고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개인 사업자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게 되고 회계 세무사무소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 경우에 그 회계 세무사무소와 관련된 소득은 요 라인을 통해서 신고하게 돼요. 이 3번 라인. 스케줄 1의 3번 라인. 근데 모든 미국 납세자들이 개인 사업자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 안 하는 사람은 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 개인 사업 소득과 관련한 혹은 손실과 관련한 또 디테일은 또 뒤에 또 첨부하는 거예요. 어태치 스케줄 C. 앞으로 보실 거예요. 스케줄 C. 그리고 5번 라인 보시면 rental real estate, royalties 이렇게 나와있죠. partnerships, S corporations, trusts. 그래서 rental real estate는 임대소득이에요. 부동산 임대소득. 여러분들이 부동산 건물 갖고 있다. 그래서 임대 내줬다. 임대료 수입이 있다. 연간 임대 수입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다 신고하는 거죠.
부동산 임대소득, 여대생유예, 로얄티, 사용료 소득 같은 거예요. 뭐 브랜드 사용료든 뭐 특허권 사용료든 사용료 소득 등등등. 그리고 이 파트너십 S 코퍼레이션즈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에 있어서의 그 사업 형태들은 여러 가지 사업 형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잠깐 우리가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서도 나왔지만 C corporations, 또 S corporations, partnerships 뭐 이런 이제 사업 형태들이 잠깐 챕터 제목으로 언급이 됐었었는데 그 외에도 뭐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 회사랄지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 동업회사랄지 이런 또 유형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세법상으로는 미 세법상으로는 C corporation. 아니 도대체 C가 뭐냐, S가 뭐고? C corporations, 뭐 S corporations. 미 연방 세법을 보면요, 이 서브챕터들이 있어요. 챕터 아래쪽에 서브챕터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 법인세법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들에 대한 세법은 서브챕터 미 연방 세법의 서브챕터 C에서 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C법인이다라고 C 코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S법인 세제에 대해서는 서브챕터 S에서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S 코퍼레이션이다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법인세 납세 의무 있고 얘 법인세 납세 의무 없어요. 그 다음에 파트너십 줄여서 그냥 P11 할게요. 동업기업, 동업회사는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이 코퍼레이션들은 주식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 설립할 때, 주식회사 설립할 때 주주들을 모집하고 일정 이제 기간 동안, 정해놓은 기간 동안 pre-arranged plan에 따라서 주금 납입받고, 그러니까 출자 받고 그 자금으로 이제 그 자본금으로 비즈니스를 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LLP, LLC는 미 세법상으로는 뭐 뭐 이렇게 뭐 또 뭐 예로 지금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나중에 가서 보시기로 하고, 이 C 코퍼레이션은 텍스 소문자 T라고 할게요. 이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 납세 의무가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인컴에 대한 인컴 텍스 신고 납부해 줘야 돼요. 각 사업연도의 텍스블 인컴에 대해서. 그리고 법인세 납부하고요. 법인세 납부하고 법인세 차감 후에 이익을 이게 투자한 돈으로 이렇게 비즈니스에서 인컴을 우리 지금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니 나눠드릴게. 주주들 스탁 또는 쉐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를 홀딩하고 있는 자들, 홀더들, 스탁 홀더들, 쉐어 홀더들, 주주님들입니다. 주주들, 투자해준 주주들한테 나눠주면요, 이 중에서 법인세 빼고, 법인세 비용 빼고 남은 이제 이익금 중에 일부를 나눠주게 되면, 디스트리뷰션을 해주게 되면, 이익 분배를 해주게 되면 주주들한테 아까 잠깐 1040 페이지 1에 뭐 qualified dividends, 뭐 ordinary dividends라는 그 라인 봤지 않습니까? 배당 소득세 대상입니다. 이 이익 배당 받은 거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또 대상이 된다. 이익 배당을 받았다면 이런 지금 여기까지만 딱 본다면 이 동일한 이 텍스블 인컴에 대해서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 내고 또 주주 단계에서 또 소득세 내고, 이게 인디비주얼 쉐어홀더라면 뭐 코퍼레이트 쉐어홀더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기본적인 요 지금 구조는 동일소득에 대해서 더블 텍세이션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주주가 이 코퍼레이트 쉐어홀더 주식회사하고 또 이 주주가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내고 법인세 비용 차감 후에 이 법인 주주에 또 주주가 있겠죠? 걔한테 배당하면 또 텍스 대상이, 인컴 텍스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트리플 텍세이션이 되는 거고, 계속 뭐, 멀티플 텍세이션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 구조는 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C 코퍼레이션에 투자를 해서 C 코퍼레이션의 주주잖아요? 배당을 받기 전까지는, 그리고 배당을 받았다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인컴 텍스 납세 의무는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여러분들 지금 전체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뭐 그 회사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 주식 갖고 있다. 그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컴 텍스 대신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익 배당을 받아야만 그 받은 이익 배당금에 대한 인컴 텍스, 배당 소득세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자, 그런데 이 같은 이제 사업 형태라도 파트너십은 주식회사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냥 마음 맞는 자들끼리 우리 같이 비즈니스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업하는 거죠. 동업하는 거예요. 혼자 주인이면 개인 사업자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고, 동업회사는 파트너십이 성립되려면 2명 이상의 파트너라는 동업자들이라는 자들이 있어야만, 멤버가 2인 이상이어야만 파트너십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동업회사니까. 그래서 2 이상이 주인이야. 파트너십은. 개인 사업자는 혼자 주인이고. 그래서 뭐 주식 발행 같은 그런 거 하는 지금 회사가 주식회사 아니에요. 법률적 형태가. 자, 근데 어쨌든 이 파트너십 동업회사나 또 이 S법인들도 각 사업연도마다 텍서블한 인컴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들은 납세 의무가 없어요. 파트너십은 파트너십 사업소득에 대한 인컴텍스 납세 의무 없고, S법인도 S법인 사업소득에 대한 인컴텍스 납세 의무가 없어요. 얘네들은 안 내. 인컴텍스를 안 내요. 세금도 종류가 다양하죠. 다양한 세목들이 존재하는데, 인컴텍스, 미 연방정부의 조세 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컴텍스거든요. 법인세, 소득세.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인컴텍스 안 내요. 그러면 텍서블한 인컴이라며. 누군가한테는 한번 과세가 돼야 되는 인컴텍스 대상이 돼야 되는 인컴이라며. 근데 얘네들한테 과세 안 하면 누구한테 과세를 그러면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이들의 이제 오늘인 파트너십은 파트너를 줄여서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주식회사니까 또 스탁홀더가, 쉐어홀더가 존재하고요. 이들 단계에서 인컴텍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의 한 파트너십에 파트너로 투자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트너십에 대한 인컴텍스 납세 의무는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3명의 파트너가 이렇게 동업을 했다. 지분율은 5대 3대2 이렇게 정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50% 파트너다. 근데 파트너십이 함께 이제 3명이서 사이사해서 이제 순이익을 100을 냈다. 텍서블이다. 그렇다면 파트너십이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0% 파트너로서 그 텍서블 인컴 100 중에 50은 여러분들이 소득 신고하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소득세가 되는 거죠. 인컴텍스 납세 의무가 여러분들한테 생겨요. S법인도 마찬가지예요. S법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 주주가 되었다. 그러면 S법인도 인컴텍스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올해 벌어들인 텍서블 인컴이 100이라면 100 중에 이제 여러분들 지분율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율 50% 지분을 갖고 있다. 50% 스탁 오너십 퍼센티지가 50%다. 그러면 100 중에 50은 여러분들이 소득 신고하고 세금 내야 돼요. 그때 이제 흘러오는 게 여기로 흘러오는 거예요. 스케줄 1에 5번 라인. 문제집 231페이지에 스케줄 1에 라인 5에 Partnerships as Corporations. 그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Distributive Share라고 부르거든요. Distributive 내지는 Butable, Distributive Share. 배분 가능 목. 여러분들의 목. 50% 지분을 갖고 있다면 텍서블 인컴이 그리고 100이라면 100 중에 50이 여러분들에게 권리가 생기는 몫이에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몫이에요. 그거를 이제 스케줄 K1이라는 것을 발급받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파트너십의 파트너라면 파트너십으로부터 스케줄 K1이라는 걸 발급받아요. S법인의 쉐어홀더라면 역시 S법인으로부터 스케줄 K1을 발급받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쉐어 내역들이 다 입력돼 있어요. 기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 K1을 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플로우에 따라서 이렇게 오버라인처럼 신고하는 거예요. 오버라인처럼. 그래서 이거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해당이 안 되면 이건 뭐 스케줄 1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뒤에. 그리고 232페이지 문제집 232페이지
스케줄 1의 Part 2, Adjustments to Income 그려놨네요. 그래서 여기서 Adjustments는 공제, 소득 공제, 우선 공제의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데요. 인컴에 대한 조정. 우리가 벌기만 했느냐, 1년 동안 벌기만 했겠느냐, 소득이 발생하기만 했겠느냐, 그 발생한 소득을 쓰기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빼주는 항목도 있어야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게티브 어저스먼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공제, 차감 조정, 뭐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20번 라인. IRA 디덕션이라는 거 보이죠? 우리 디덕션이라는 게 소득 공제 의미인데 IRA 디덕션, IRA라는 게 이제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라는 미국의 개인연금 저축 제도예요. IRA라는 게 미국 개인연금 제도예요. 개인연금. 우리가 연금도 공적연금, 사적연금 구분할 수 있고 개인도 뭐 각자 노후를 대비해서 개인연금 상품 금융기관에서 각종 금융기관에서 많이 판매를 하니까 본인의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서 연금저축, 연금보험료 납입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납입한 연금저축금이나 연금보험료에 대한 개인연금 저축공제라는 소득공제. 소득공제라는 의미는 소득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에서 차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제라는 게 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연금 저축공제 라인이 보이네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예요. 20번 라인, IRA deduction. 이런 식으로 이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뺄 수 있는 금액들을 다 합산해가지고 저기 26번 라인. 문제집 230페이지 하단에 라인 26를 쭉 따라가 보면 These are your adjustments to income. 이게 우선 공제액입니다. 당신의 우선 공제액입니다. 이 금액을 enter here. 이 26번 셀에도 입력하시지만 and on form 1040 1040SR, 1040NR의 라인 10으로도 옮겨 입력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이제 뭐, 텍스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이제 입력을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들이 다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CPA가 되셔야 하고 이미 여러분들은 절반은 CPA 합격하셨다고 보셔도 돼요.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이걸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수강을 시작하시는 것만 해도 이미 50% 합격한 거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언젠가 하실 수 있는 시험이다. 그래서 이미 절반 강의 다 수강 끝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뭐 시험 장소까지 도착했다. 그래서 응시하셨다. 그러면 뭐 대부분 다 80% 정도는 다 합격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시면 어쩔 수 없이 문제 이제 뭐 붙기 힘들겠지만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가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가셨다면 거의 합격하셨다고 보셔도 돼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 받아보면 돼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돼요. 자신감을 갖고 나는 이제 어느 시점에 합격하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래에 그 합격 시점은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중간에 중단만 안 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의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USCPA 시험 강의를 해오고 있다고요. 수많은 각계각층의 또 모든 연령대의 모든 또 직업군에 해당하는 분들을 만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공 불문, 연령 불문, 커리어 불문 정도 포기만 하지 마시라. 자, 그래서 어디로 가져가래요? Form 1040의 라인 10. 그리고 1040 SR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1040도 시리즈가 있거든요. 1040도 시리즈가 있다. 1040도. SR은 Seniors의 의미예요. Seniors. 노인분들, 나이 만 65세 이상, age가 65 and older인 자들이 사용하는 소득세 신고 양식이 1040 뒤에 꼬리표 SR이 달리게 됩니다. Seniors의 SR의 의미예요. 뭐 1040이랑 1040 SR이랑 거의 양식 차이는 없어요. 약간의 차이만 있는데 우리가 뭐 따로 SR 그까지 정리하실 필요는 이제 없겠고요. 그다음에 NR은 뭐냐면 1040 NR
NR은 non-resident alien의 의미입니다. non-resident alien. 미 연방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미국 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소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게 되는 소득세 신고서 양식이 1040 NR이에요. NR의 의미는 이제 non-resident 비거주자, 외국인 non-resident alien들. 그래서 뭐 신분상 이제 세법상으로 구분한다면 non-resident alien, 또 resident alien, 그다음 citizen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non-resident alien들은 이제 미국 내 원천 소득에 대해만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미국 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돼요. 뭐 이제 만약에 한국인이라면 한국 내 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는 없어요. 미국 정부에 안 내도 돼요. 근데 이제 resident alien부터는 내야 돼요. resident alien 신분부터는 미국 내 또 한국 내 모든 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이행해줘야 됩니다. 미국 정부에 소득세 내야 돼. 시리즌들은 뭐 US 시리즌은 당연하겠고. 자,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래요. 이 adjustment to income 금액을 가볼까요? 앞에 라인 10 문제집 229페이지. 문제 229페이지 라인 10, 1040 페이지 1에 라인 10 adjustment to income 금액을 가져오세요. from schedule 1 라인 26에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10번 셀에 입력하고 빼세요. 10번 라인 10번 셀 입력하고 11번 라인 보시면 subtract line 10 from line 9 9번 셀 금액에서 10번 셀 금액을 빼세요. 9번이 뭐였죠? 토tal 인컴이었죠? 요 그로스 인컴이에요. 그로스 인컴. 2024년도에 벌어들인 과세대상 총 소득 금액. 이렇게 벌기만 했겠느냐? 이 돈으로 쓴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사용한 것들 중에서 미 세법상 뺄 수 있게 인정해주는 몇몇 항목들에 대해서 뺄 수 있게 해줄게. 우선적으로 뺄 수 있게 해줄게. 우선적으로 소득공제 해줄 수 있게 해줄게. 그걸 아까 스케줄 1의 파트 2에서 계산을 했던 거고요. 그 이제 싱글 어마운트를 이쪽으로 쇽 10번 라인으로 가져와서 토tal 인컴, 그로스 인컴에서 이 adjustment to income을 11번 라인에서 빼보는 거예요. 11번 라인 쭉 따라봤더니 뭐예요? This is your adjusted then gross income이래요. 네게티브 adjustment를 한 adjustment to income을 한 후에 산출된 gross income이래요. adjusted gross income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아까 스케줄 1 파트 2에서 계산된 싱글 어마운트인 10번 라인 금액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adjustment to income 보다는 above the line deduction이라고 부를 거예요. above the line deduction. deduction이라는 용어가 뭐라고요? 소득공제금이라고요. deduction, 소득공제금. 앞으로 뺄 때는 네게티브 마이너스 양괄호 표시할 거예요. 양괄호 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로스 인컴에서 above the line deduction을 뺐어요. 뺐더니 1040 페이지 1에 라인 11 금액이 나왔어요. 라인 11 금액을 뭐라 불렀다고요? 이렇게 adjustment to gross income, above the line deduction, negative adjustment를 한 뒤에 산출된 adjusted then gross income이라고 부른다. adjusted gross income. 줄여서 AGI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AGI. 이제는요, gross income이 adjusted then gross income이 되었어요. 뭔가 우선적으로 뺄 수 있는 항목들을, 뺄 수 있는 금액들을 뺀 뒤에 이제 금액이 산출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절차를 이제 밟아야 할 텐데, 12번 라인부터, 12번 라인을 보시면,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 or 혹은 RMA deductions from schedule A. RMA deduction, 항목별 공제라는 거고, schedule A에서 RMA deduction을 선택한 자는 schedule A에서 싱글 어마운트를 가져오세요. 기본적으로 12번 라인, 둘 중 큰 금액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둘 중 큰 금액.
스탠다드 디덕션 줄여서 SD라 할게요. RMI 디덕션 줄여서 ID라고 그냥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표준 공제액과 RMI 디덕션 항목별 공제액을 비교해서 둘 중 보통은 맥스라는 단순 표시를 할 겁니다. 큰 금액. 일반적으로는 큰 금액. 표준 공제액은 왼편에 레프트 마진 쪽에 보시면 위아래로 긴 박스 보실 수 있어요. 문제 10, 229페이지, 1040 페이지 1, 지금 인컴 섹션의 맨 왼편 아래쪽에 스탠다드 디덕션 4 박스 보이죠? 위아래로 긴 박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던 파일링 스테이터스들을 쭉 구분해놨죠? 그리고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지금 뭔가 금액을 넣어놨죠? 그게 표준 공제액입니다. 기본적으로 빼주는 금액이에요. 표준 공제는 뺀다. 과세상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다. 그래서 표준 공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표준 공제 제도가 왜 있는지는 좀 이따 두 번째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이렇게 금액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금액 차이가 보이시죠?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이 해에 처했던 상황에 비춰서 이제 각종 지금 과표 구간의 시작 금액과 끝 금액도 달리 적용토록 하고, 이렇게 표준 공제액도 달리 다른 금액을 주장할 수 있게 하고 해서 일종의 조세 형평에서 그 해의 이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과세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RMI 디덕션이라는 것은 스케줄 A에서 가져오래요. 표준 공제 말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다면 스케줄 A에서 가져오라는 건데, 문제집 236페이지. 스케줄 A라는 거, 폼 1040의 부표 중에 스케줄 A라는 거 보이죠? 제목은 RMI Deductions, 양식 제목은 항목별 공제, RMI Deductions. 그리고 귀속연도가 오른쪽에 보이고, 지금 말씀드린 김에, 뭐 이 스케줄이 너무 많네요. 그냥 1040 페이지 1과 2 뒤에 그냥 막 이렇게 순서 없이 그냥 다 첨부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귀속연도 바로 보면 Attachment Sequence Number 보이죠? 2024 스케줄 A의 2024 맨 오른쪽 상단에 바로 2024 밑에 보면은 첨부 번호가 보이시죠? 07 235페이지에서 보시는 스케줄 3는 2024 밑에 보면 지금 첨부 순서 번호가 03 이런 식으로 1년 번호가 다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 순서대로 쭉쭉쭉쭉 이렇게 어태치먼트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은 뭐 특별한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이 일렉트로닉 파일링 합니다. 전자신고예요. 전자신고. 줄여서 e-파일링. 전자신고 해버려요. 인터넷으로. 그렇고 236페이지의 왼쪽에 아이템들을 보면 텍스 아이템들이라고 부르거든요. 텍스 아이템들. 메디컬 앤 덴탈 익스펜스 보시죠. 236페이지 스케줄 A. 메디컬 앤 덴탈 익스펜스 의료비 공제. 텍스 이주 페이드 납부세금 공제. 인트레스트 페이드 지급이자 공제. 이자 비용 공제고요. 기프트 투 체리티 밑에 아래쪽에 보면 기부금 공제입니다. 기프트 투 체리티 기부금 공제. 그 다음에 casualty and theft losses, 재난 도난 손실 공제. 그 다음에 other, 기타 항목별 공제. 합산에, 토로. 이거는 실비가 있었어야 돼요. 의료비 실제 지출액 있어야 돼요. 혹은 실제 기부금 지출액 있어야 돼요. 실제 세금 납부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한 RMI 디덕션 값하고 이런 거 없어도, 이런 실비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제를 인정해주는 제도인 표준공제, 각 지금 신고한 파일링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인정해주는 요해 2024년에 인정해주는 각 신고 지위별 표준공제액이랑 비교해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많은가, 어느 쪽 금액이 더 많은가. 일반적인 납세자라면 더 많은 금액을 다시 문제집 229페이지에 12번 라인을 통해서 주장을 하게 돼요. 표준공제액이 더 많으면 표준공제액을 여기다 입력하면 되는 거고, 항목별 공제액이 많으면 항목별 공제액을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아닌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좀 깊이 들어가는 얘기인데, 이 최저한세라는 제도 때문에 그게 더 지금 최저한세까지 고려를 했을 때 더 절세할 수 있으면 이 둘 중 적은 금액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이건 이제 뭐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은 뭐 제가 이제 말 표현을 일반적인 경우에 둘 중 큰 금액이라고 표현을 해 드렸기 때문에
아닌 경우도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3번 라인 얘기부터 여러분들 지금 쉬셨다가 10분 쉬셨다가 13번 라인 금액 설명부터 두 번째 시간에 드리도록 할게요.